네오후미는 못생기고 한심하고 외로운 평생 딸만 치면서 애니메이션이나 보는 패배자였다. 그는 친구도 없고 심지어 부모조차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서관에 가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도서관에 방문하기로 한다. 도서관에서 팬픽을 읽던 그는 우연히 영웅에 관한 이상한 책을 발견했다. 영웅들. 책장을 넘기자 책이 빛나기 시작했고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이 세계로 소환되었다. 네오후미가 도착했을 때 그는 거기에 다른 3명의 남자, 칼을 든 진지한 남자 렌, 화려한 창을 사용하는 마도야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궁수 이츠키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무리의 마법사들은 그들이 4명을 소환하여 추기경 영웅이 되어 파도, 즉 방치하면 모든 것을 파괴할 괴물 무리로부터 세상을 구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방치하면 모든 것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들은 각각 검, 창, 활, 방패라는 전설적인 무기를 받았습니다. 네오후미는 자신이 자신의 비참한 삶처럼 가장 비참한 무기를 얻었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방패는 순전히 방어용이라 그는 쓸모없어 보였죠. 다른 용사들 주변에는 파티에 합류하려는 전사들이 몰려들었지만 나오후미와 팀을 이루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가망이 없다고 느낄 때 아름다운 붉은 머리에 마인이라는 여자가 파티에 합류하겠다고 제안해서 안도했죠. 나오후미가 튀는 존재였기에 왕은 그에게 여정을 돕기 위해 추가 금화를 줬어요. 그의 여정을요. 그렇게 그들은 모험을 시작하기 위해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나오후미와 마인은 들판에서 슬라임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는 몬스터를 쓰러뜨리고 남은 잔해를 흡수해서 방패 레벨을 올렸죠. 하루 종일 사냥한 후에 마인은 나오후미를 대장장이에게 데려갔어요. 그는 검을 휘두르려 했지만 방패 때문에 다른 무기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마인은 그의 방패가 그를 보호해줄 테니 자신을 위해 싼 갑옷을 사라고 설득했고 그녀는 가게에서 가장 비싼 장비를 골랐어요. 그녀는 나중에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나오후미는 이미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마인은 나오후미에게 근사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라고 졸랐다. 심지어 그녀와 함께 포도 주스를 마시고 밤을 함께 보내자고 부추기기까지 했다. 밤을 말이다. 하지만 순진한 나오후미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방에 침대가 하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대며 그 순간을 망쳐버렸다. 그는 남은 돈을 방패 밑에 숨기고 앞으로의 날들에 대해 낙관적인 기분으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오후미는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 그의 장비는 모두 사라졌고 마인이 추방시켰어. 무슨 일인지 알아채기도 전에 경비병들이 들이닥쳐 그를 체포했고 왕에게 끌고 갔지? 마인은 마도야스에게 매달려 울면서 나오후미가 자신의 음모를 망치려 했지만 자신은 마도야스에게 도망쳤다고 주장했어. 충격을 받은 나오후미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지. 설상가상으로 마도야스는 나오후미의 도난당한 갑옷을 입고 있었어. 마인은 그에게 선물로 준 거라고 주장했어.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인 나오후미는 왕에게 자기가 있던 세계로 돌려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왕은 거절했어. 새로운 용사는 현재 용사 4명이 모두 죽어야 소환될 수 있다더군. 나오후미는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됐어.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는 걸 깨달은 나오후미는 혼자서 파도에 맞서 싸우겠다며 뛰쳐나갔지. 떠나기 전에 남은 돈을 마인에게 혐오스럽게 던져주고는 모토야스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시간 낭비하기엔 너무 약하다며 무시당했습니다. 나오후미는 떠나면서 모든 희망과 신뢰를 잃었고 다시는 여자들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오후미를 쓰레기처럼 취급하며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를 피했습니다. 전에는 친절했던 대장장이조차 그를 거의 쫓아낼 뻔했습니다. 하지만 나오후미의 눈빛에서 결의를 본 대장장이는 마음이 누그러져 싸구려 망토를 주고 나중에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돈도 없고 아군도 없이 나오후미는 레벨을 올리기 위해 다시 들판으로 돌아왔습니다. 맨손으로 슬라임을 때려잡으며 천천히 그들의 잔해를 모아 레벨을 올렸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슬라임을 때리고 천천히 그들의 잔해를 모아 수평을 맞추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희귀 약초를 발견하고 자신의 방패가 그것들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입방패를 얻었습니다. 이 방패는 약초의 효능을 강화했고 나오후미는 그것을 약사에게 괜찮은 가격에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3명의 불량배들이 골목길에서 그를 몰아세우며 동전을 요구했습니다. 네오후미는 방패로 공격을 막고 그중 한 명에게 슬라임을 던져 겁을 주어 쫓아냈습니다. 겨우 도망치긴 했지만 네오후미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꼈습니다.
공격 수단이 없어 강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격분시켰습니다. 길을 걷던 중 네오후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수상한 노예 상인을 만났습니다. 그 문제를 노예 상인은 노예들이 마법 저주에 묶여 있어서 그것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인을 배신할 수 없었던 거죠. 노예들 중에서 나오후미님은 병약한 아인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허약하고 겁에 질려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상인은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거라며 헐값에 소녀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나오후미님은 은화 30개의 소녀를 사서 정식으로 노예로 삼았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라프타리아. 모든 것을 두려워했고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나오후미님은 두려워하는 라프타리아에게 슬라임과 싸우라고 강요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방도 제대로 못 맞췄지만 계속 소리 지르고 응원하니까 결국 하나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했어요. 약했지만 경험을 쌓기 시작했고 네오후미는 그녀가 자신의 검이 될 것이며 자신은 방패로 그녀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나중에 네오후미는 라프탈리아를 데리고 식사를 했어요. 자신은 가장 싼 음식을 시키고 그녀에게는 더 좋은 음식을 시켜주었는데 그 음식을 보고 그녀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음식을 먹었어요. 그 친절함에 압도된 거였죠. 하지만 나오후미는 아직 아무 맛도 느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건 그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감각해졌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들이 계속 사냥하는 동안 라프탈리아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파도로 인해 부모님을 잃었고 그로 인해 트라우마와 악몽에 시달렸다고 털어놓았다. 악몽에 시달렸다고 털어놓았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부모님을 찾으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나오후미는 그녀를 꼭 안고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는 그녀를 지켜주고 다시는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해지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나오후미는 약사를 다시 만났고 약사는 그에게 약초 대신 약을 팔아 더 많은 이익을 남기라고 제안했습니다. 나오후미는 도구를 빌려 더 좋은 품질의 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아이들이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며 라프탈리아가 꼬리를 흔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프탈리아는 관심 없는 척 고개를 돌렸지만 나오후미는 그녀의 속마음을 알아채고 결국 공을 사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나오후미는 여관에서 방을 빌리려 했지만 상인은 거절했습니다.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불렀지. 화가 난 나오후미는 협조하지 않으면? 그랬더니 상인이 동의하더군. 시간이 흐르면서 나오후미는 계속 라프타리아를 도왔어. 그는 매일 그녀에게 약을 주고 돈을 벌기 위해 천천히 그들은 더 강해지기 위해 숲속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 어느 날 그들은 토끼와 마주쳤어. 어느 날 그들은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나오후미는 라프탈리아에게 그걸 주기라고 했지만 라프탈리아는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며 망설였습니다.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저주가 발동했고 나오후미는 그녀에게 싸울 수 없다면 자신이 영원히 그녀를 지켜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파도가 세상을 파괴할 것이며 그들이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라프탈리아는 용기를 내어 토끼에게 달려들어 단숨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녀는 네오후미에게 더 이상 약해지지 않겠다고 그의 곁에 있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무기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네오후미는 라프타리아가 더 강한 적을 상대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무기를 장만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라프타리아에게 딱 맞는 짧은 철검을 보여주었습니다. 네오후미는 그녀를 위해 그 칼을 샀습니다. 대장장이가 라프타리아에게 딱 맞는 짧은 철검을 보여주자 네오후미는 다시 거의 돈이 없었지만 라프타리아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그것을 샀습니다. 네오후미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대장장이는 그에게 근처 마을에서 돈을 좀 벌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빠르게 말이죠. 마을에 도착하자 나오후미는 상인에게 토끼 가죽을 좀 팔았습니다. 상인. 그는 근처에 귀중한 재료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인은 그에게 광석을 채취해서 팔 수 있는 탄광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나오후미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동굴 안에서 나오후미는 자신의 방패에 새로운 능력이 생긴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중 하나를 로프 방패로 만들어 공중 공격 방패로 시험해 봤습니다. 방패요. 꽤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라프탈리아가 보는 앞에서는 별거 아니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라프탈리아가 그를 봤을 때 말이죠. 동굴 깊숙이 들어가면서 라프탈리아는 그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물었습니다. 나오후미는 아무렇게나 불러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오후미가 수정을 캐고 있는데 갑자기 두 머리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난데없이 나타났죠. 라프탈리아는 움직일 수 없어 굳어버렸다. 그 괴물은 그녀의 부모님을 죽였던 삼두 괴물을 떠올리게 했고 그 기억에 그녀는 공포에 질렸다.
괴물이 그녀에게 돌진했지만 나오후미는 그녀를 붙잡아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도망쳤다. 나중에 그들이 동굴에서 나오자 라프탈리아는 그 괴물이 자신의 가족을 파괴했던 괴물과 똑같이 생겼다고 말했다. 나오후미는 그녀가 매일 밤 잠꼬대하며 우는 이유를 깨달았다. 괴물이 다시 그들을 찾았다. 나오후미는 그것이 15레벨의 생물, 지금까지 싸웠던 것보다 훨씬 강한 몬스터임을 알았다. 이전에는 그는 라프탈리아에게 이것이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기회라고 말했다. 나오후미는 방패로 한 개의 머리를 막았지만 다른 머리가 그의 어깨를 물었다. 부상을 입고 지친 나오후미는 라프탈리아에게 싸우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공포에 떨고 있었다. 나오후미는 그녀에게 도망쳐서 자신을 구하라고 말하며 그녀가 마침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라졌다. 라프탈리아는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셨던 것과 나오후미가 처음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괴물에게 달려들어 머리 하나를 찔렀다. 괴물은 그녀를 내던졌지만 나오후미는 방패로 그녀를 보호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 괴물의 심장을 찔러 죽였다. 그들의 경험치가 증가했고 라프탈리아는 나오후미를 껴안고 울면서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다음 몇 주 동안 나오후미와 라프탈리아는 훈련을 계속하며 그의 방패에 새로운 능력을 개방했습니다. 방패의 새로운 능력들을 해제했습니다. 파도가 다가오자 나오후미는 더 나은 장비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무기점에 돌아갔을 때 대장장이는 라프탈리아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보고 놀랐습니다. 초라한 아이에서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젊은 여성처럼 보였지만 나오후미는 여전히 그녀를 예전에 그런 아이로 보았습니다. 그런 초라한 아이로 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는 모습에 짜증이 났어요. 라프탈리아는 대장장이에게 네오후미님이 몬스터와 싸우다 다쳤으니 갑옷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장장이가 맞춤 갑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죠. 나중에 식당에서 네오후미님은 라프탈리아에게 어린이용 식사를 시켜주려 했지만 라프탈리아는 화를 내며 이제 어른이니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다음 날 그들은 네오후미님의 새로운 야만인 스타일 갑옷을 찾으러 갔어요. 한편 마을 사람들은 다가오는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며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은 다가올 파도를 두려워하며 모여들었다. 대장장이는 도시의 용 모래시계가 파도가 몰려오기까지의 시간을 알려주고 전장으로 순간이동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래시계 앞에서 나오후미의 방패가 반응했고 파도가 곧 밀려올 거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곧 다른 영웅들이 나타났고 마도야스는 나오후미를 쓸모없다고 조롱했다. 나오후미는 그가 라프탈리아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을 볼 때까지 그를 무시했다. 화가 난 그는 라프탈리아에게 마도야스에게서 떨어지라고 경고하며 그를 변태라고 불렀다. 주먹으로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나오후미는 전투에 집중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나중에 라프탈리아는 다른 용사들에 대해 물었지만 나오후미는 침묵했고 라프탈리아는 불안해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용사들이 파도의 도래에 대비하여 모였을 때 라프탈리아는 나오후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싸우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그를 자신의 불꽃이자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가 쉴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를 보호하는 그의 칼집이 되겠다고 약속했고 영원히 그의 곁에 있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모래시계 속 마지막 모래알이 떨어지자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영웅들은 숲속으로 사라졌고 그들 위로 재앙의 파도가 나타났습니다. 외계 생명체 같은 괴물들이 땅을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프탈리아는 괴물들이 몇 주 전에 방문했던 마을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몇 주 전에 방문했던 마을입니다. 그곳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나오후미는 라프탈리아를 데리고 마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라프탈리아가 바짝 뒤따랐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쯤에는 좀비들이 이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네오후미는 죽기 직전에 한 남자를 구했고 라프탈리아는 공격해오는 좀비를 재빨리 처치했습니다. 공격하는 좀비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네오후미는 자신이 괴물들의 주의를 끌 동안 라프탈리아에게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괴물들을 네오후미는 좀비들을 향해 달려가 한 마리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그의 공격은 거의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못했습니다. 좌절했지만 단호하게 그는 자신의 공격형 방패를 사용하여 다른 마을 사람을 구하고 이어서 방패 감옥으로 더 많은 좀비들을 막았습니다. 괴물들이 그를 쫓기 시작하자 나오후미는 불타는 기둥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눈에 불을 켜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불길을 휘저으며 괴물들의 주의를 끌려고 했습니다. 그는 달리면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 세상을 지키려고 하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면서요. 괴물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지자
나오후미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괴물들을 버려진 탑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는 공중 기습 방패를 사용하여 좀비를 뛰어넘고 탑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물. 꼭대기에서 그는 큰 소리로 종을 울려 모든 몬스터들을 자신에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탑을 오르는 동안 나오후미는 탑 측면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는 불타는 탑에서 뛰어내려 근처 집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며 뒤를 돌아보니 탑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 있는 좀비들을 깔아뭉개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나오후미를 돕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나오후미의 용감함이 자신들의 집을 위해 싸울 용기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거대한 좀비가 나타나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들었다. 나오후미는 간신히 그 공격을 막아냈다. 좀비가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로 주의를 돌리자 나오후미는 자신을 좀비의 앞길에 던지며 모두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이런 괴물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라프탈리아가 도착했다. 나오후미와 함께 그들은 거대 좀비를 공격했다. 라프탈리아는 강력한 일격을 날려 좀비를 약화시켰고 나오후미는 좀비의 방패로 반격했어. 협력해서 마침내 쓰러뜨렸지? 괴물이 쓰러지자 불꽃이 하늘을 밝히며 웨이브의 끝을 알렸어. 갑자기 불꽃 조각들이 마을로 떨어지기 시작하며 모든 것을 태울 듯이 위협했어. 위험을 깨달은 나오후미는 라프타리아를 붙잡고 떨어지는 불길로부터 둘 다 보호했어. 기사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괴물들이 쓰러진 것을 보고 기뻐했어. 네오후미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거했어? 라프탈리아는 기사들에게 왜 네오후미를 지지하지 않았는지 따져 물으며 무시하자 분노하며 위협했어. 싸움이 커지기 전에 더 많은 좀비들이 나타났어. 네오후미는 재빨리 기사 한 명을 구했고 라프탈리아는 좀비들에게 달려들어 좀비 하나의 머리를 깨끗하게 베어버렸어. 네오후미의 명령에 따라 그녀는 남은 좀비들을 계속 베어넘겼고 능숙하게 베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거대한 좀비를 죽였어. 한편 숲의 다른 곳에서는 다른 용사들이 각자의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마루야스는 번개 창을 얼리시트 괴물 사자를 물리쳤다. 자신감에 차 있고 나오후미가 직면한 혼돈을 알지 못한 채 그는 파도가 쉬운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마을로 돌아와서 위험은 마침내 끝났다. 하늘은 맑아졌고 남은 마을 사람들은 나오후미에게 목숨과 집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 위해 모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여전히 부당한 대우에 분개한 나오후미는 그들에게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했다. 마을 사람들이 떠난 후 라프타리아는 감정이 북받쳤다. 자신들이 마을을 구한 것을 생각하며 누군가 자신들의 부모님도 똑같이 구해줬으면 하고 바랐던 것이다. 슬픔에 잠긴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나오후미는 그녀 옆에 앉아 부드럽게 위로했다. 그날 밤 성은 환호와 축제로 가득 찼다. 파도를 막아낸 후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음식과 음악,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나오후미는 구석에 혼자 앉아 화가 나고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지만 왕이 영웅들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기에 온 것이었습니다. 라프탈리아는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며 먹으라고 했지만 나오후미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차라리 자신의 토사물을 마시겠다며 성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마도야스는 라프타리아를 알아보고 다가가려 했지만 마인이 그를 막고 귓속말을 속삭였다.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는 네오후미를 질투하며 저런 미녀가 그의 곁에 있다는 사실에 분명히 심기가 불편해 보였다. 그의 곁에 살고 있다는 것에 네오후미는 조용히 앉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었는데 방패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새로운 능력이 활성화되어 파도의 위치로 순간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가 알아채기도 전에 라프타리아가 케이크 한 조각을 들고 돌아와 그에게 꼭 먹어보라고 했다. 네오후미는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아서 한 입 베어 물었다. 마도야스는 이걸 보고 화가 났다. 그는 네오후미에게 장갑을 던져 결투를 신청했다. 마인드는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며 라프탈리아가 네오후미의 노예이고 그녀를 강제로 자신과 함께 음모를 꾸미도록 하고 있다고 큰 소리로 주장했다. 마도야스는 그녀를 노예 계약에서 해방시켜주겠다고 말했다. 비밀리에 그는 그녀가 네오후미를 떠나 자신에게 합류하기를 바랐다. 네오후미는 노예 소유가 합법이라고 말하며 그 도전을 무시했다. 그리고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 한 명이 나타나 그를 막았습니다. 왕은 나오후미에게 싸움을 명했습니다. 라프타리아는 자신이 나오후미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해서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기사가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왕은 나오후미가 라프타리아를 세뇌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나오후미는 이것이 모두 자신을 모두 앞에서 굴욕시키려는 함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두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그는 결투에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나오후미는 결투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검을 집어들었지만 시스템이 그에게 충격을 주며 방패만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방패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이죠. 화가 나고 무력감을 느낀 나오후미는 방패에 의존하기로 하고 이길 수 있는 영리한 계획을 생각해냈습니다. 다음 날, 경기장은 결투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토야스는 자신만만하게 서서 나오후미를 조롱하며 약하다고 불렀습니다. 네오후미는 그를 무시하고 집중했다. 싸움이 시작되자 네오후미는 마도야스에게 돌진하여 방패로 그를 강타했다. 하지만 마도야스의 창은 모든 공격을 막았고 그는 전혀 다치지 않았다. 마도야스는 네오후미에게 기회가 없다고 비웃었다. 격분한 마도야스는 혼돈의 창을 사용하여 네오후미의 팔을 베었다.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네오후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도야스의 배를 강타했고 풍선들이 그를 물어뜯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네오후미는 마도야스에게 몰래 무기를 부착시켜 이용하려 했습니다. 마도야스는 더욱 분노하여 강력한 공격으로 싸움을 끝내려 했습니다. 네오후미는 에어 스트라이크 실드로 맞고 방패 감옥에 가뒀습니다. 감옥에 마도야스가 발버둥치는 동안 군중들은 네오후미가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는다며 비난했습니다. 네오후미는 마도야스를 풀어주고 항복하라고 말했습니다. 마도야스가 거부하자 네오후미는 그의 얼굴을 너무 망가뜨려 아무도 그를 알아봤다. 나오후미가 움직이기도 전에 돌풍이 그를 뒤로 날려버렸다. 마이는 마법을 사용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모토야스를 도왔다. 이 틈을 타 모토야스는 번개 창을 사용해 나오후미의 방패를 꿰뚫고 그를 쓰러뜨렸다. 자신을 승자라고 선언한 모토야스는 군중의 환호성을 들으며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다. 아직 땅에 쓰러져 있던 나오후미는 마이에게 부정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군중은 침묵을 지켰다. 왕은 나오후미의 항의를 무시하고 모토야스를 치하했다. 그 순간 나오후미는 마인이 공주라는 것을 깨달았다. 결투, 모함,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를 파멸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 왕은 마인이 모토야스와 결혼하기를 원했고 나오후미를 위협으로 여겼다. 신하는 라프탈리아의 노예 문장을 제거하겠다고 선언했다. 무략이 그 위에 부어지자 문장은 사라지고 그녀와 나오후미의 계약은 파기되었다. 마이가 라프탈리아를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라프탈리아는 저항했습니다. 나오후미는 격분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 방패를 던졌지만 방패는 다시 그의 팔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분노는 방패의 저주 능력을 발동시켰습니다. 라프탈리아는 마이에게서 벗어나 모토야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뺨을 때리고 자신의 삶에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오후미가 항상 자신을 잘 대해줬고 저주는 단지 자신의 공포를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격분한 마인이 라프탈리아를 때리려 했지만 렌과 이츠키가 도착해서 그녀를 막았다. 그녀의 렌은 마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며 아무도 왕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왕 라프탈리아는 나오후미에게 노예 계약 없이도 그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다. 노예 계약이 없더라도 분노와 상처에 찬 나오후미는 그녀를 밀어내며 떠나라고 말했다. 라프탈리아는 자신은 그를 믿고 항상 그의 곁에 있겠다며 거절했다. 네프루는 아무도 필요 없다며 방패를 떼어내려 했다. 라프탈리아는 그를 막으며 방패는 저주가 아니라 그녀를 포함한 많은 목숨을 구한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숨도 포함해서 말이다. 네프루는 자신은 영웅이 아니며 누구도 구하고 싶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라프탈리아는 그의 속마음을 알아챘다. 그의 본심을 간파했다. 라프탈리아는 그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씨가 착하다고 말했다. 라프탈리아는 그의 검이 되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를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말에 네프룬의 분노가 누그러졌다. 그는 그녀가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기억하는 것먹은 어린 소녀가 아니라 강하고 단호한 젊은 여성이었다. 라프탈리아는 그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고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나오후미는 처음으로 누군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라프탈리아는 나오후미에게 성에서 가져온 음식을 주었다. 그는 음식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처음으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호기심에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했는지 물었다. 라프탈리아는 자신과 같은 아인종은 레벨이 오르면 빠르게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다고 설명했어요. 나오후미는 조용히 들으면서 마침내 희망을 느꼈어요. 왕은 파도 이후 용사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발표했어요. 마르야수에게는 은화 4,000개가 주어졌고 이츠키와 레니치는 3,000개가 넘는 은화를 받았어요. 나오후미의 차례가 되자
왕은 그를 모욕하며 은화 500개만 주면서 마르야수와의 결투에서 졌기 때문에 더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츠키는 제가 개입해서 결투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나오후미를 변호했습니다. 마이는 부인하려 했지만 이츠키는 그녀를 속임수를 쓴다고 비난했습니다. 렌 또한 나오후미를 지지하며 그가 파도 때 근처 마을을 구했고 그에 대한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모테 왕은 나오후미에게 작은 보상을 주기로 동의했지만 그에게 떠나라고 명령하며 모욕을 더했습니다. 떠나라고 명령하며 그를 더욱 모욕했습니다. 분노한 나오후미는 반박하려 했지만 라프탈리아가 이런 적대적인 곳에 머물 필요가 없다고 말하자 멈췄습니다. 머물 필요 없다고 말하자 그만두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떠나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네오후미는 동의하고 그녀와 함께 성을 떠났죠. 떠난 후 그들은 노예 상인에게 갔어요. 라프타리아는 네오후미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와의 노예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자신의 곁에 있고 싶어서요. 계약이 완료되자 네오후미는 노예 사용자 방패라는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었어요. 노예 사용자 방패요. 상점에 있는 동안 네오후미는 판매용 몬스터 알들을 발견했어요. 상인은 그 알들이 고기용이나 다른 용도로 유용한 생물로 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오후미는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약초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주인은 인근 마을을 구한 나오후미의 노력에 감사하며 그에게 약초 레시피 책을 선물했습니다. 그들은 마법 상점에도 들렀는데 주인은 그들에게 마법서를 주며 나오후미가 그것을 배우면 강력한 주문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어. 다음 파도까지 시간이 있으니 렙탈리아가 함께 언어를 공부하자고 제안했고 나오후미는 동의했어. 배우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거든. 나오후미는 배우는 것의 가치를 느꼈지. 며칠 후 알에서 작은 새가 부화했고 그 새는 즉시 나오후미와 유대감을 형성하며 그를 부모처럼 여겼어. 나오후미는 그 새를 필로라고 이름 지었지. 일주일 동안 필로는 나오후미의 성장 촉진 스킬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어. 그녀는 충실한 동료가 되어 항상 그의 곁과 라프탈리아의 곁을 지켰습니다. 근처 마을로 여행하던 중 그들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마도야스가 그 마을의 영주가 되었고 메이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세금이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출입하는데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겨우 먹고 살 만큼만 벌고 있다는 주민들은 이에 분노했습니다. 나오후미는 메인과 맞서 그 세금이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를 지지했고 이는 메인을 화나게 했습니다. 이에 마도야스는 네오후미에게 마을 통제권을 걸고 경주를 제안했습니다. 이긴 사람이 갖기로요. 경주 당일 마도야스는 자신의 강력한 드래곤 탑승무를 자랑했습니다. 필로는 그의 거만함에 짜증이 나서 경주 시작 전에 그를 건초 더미에 차 넣어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망신을 준 거죠. 경주가 시작되자 필로는 빠르게 선두를 차지하며 마도야스를 뒤처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메인의 병사들은 땅에 구멍을 파는 함정을 만드는 마법을 사용하여 속임수를 썼습니다. 속임수를 쓴 거죠. 함정 중 하나 때문에 필로가 미끄러지면서 마도야스에게 추월당했습니다. 그러나 필로는 좌절하지 않고 굳은 결의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네오후미는 공중공격 방패를 사용하여 필로가 더 이상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도왔고 그녀는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메인의 병사들은 필로를 느리게 하려고 계속 마법을 걸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구간에서 필로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며 우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오후미의 승리를 기뻐하며 환호했습니다. 경주가 끝난 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필로가 갑자기 커지면서 인간형 소녀로 변신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메이는 나오후미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비난했지만 정체불명의 집단이 나타나 그녀의 병사들이 경주 도중 마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진 메이는 패배를 인정하고 모토야스와 함께 떠났습니다. 모토야스는 체면을 세우려 나오후미를 이기게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오후미는 그를 비웃으며 쓸모없다고 말하고 제대로 된 삶의 목적. 마을 사람들은 마을을 구해준 나오후미에게 보답하고 싶었지만 그는 거절하며 집을 재건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필로가 마차를 가리키자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마차를 선물했습니다. 나오후미는 여행에 도움이 될 것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마차를 타고 여행하던 중 라프타리아는 멀미를 해서 토했습니다. 나오후미는 그날 밤 모닥불 옆에서 그녀를 쉬게 하면서 그들의 여정과 마을 사람들이 준 지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네오후미는 그날 밤 그녀를 불 옆에서 쉬게 했고 그들의 여행과 지도에 대해 생각했다. 그 지도 덕분에 그들은 전국을 무료로 여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오후미는 모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배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험. 다음 날 아침, 나오후미는 잠에서 깨어보니 스토리 없는 로리가 옆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뒤로 물러서며 그녀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필로라고 하며 배가 고프다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나오후미는 그녀를 대장간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그녀는 다시 새 모습으로 변신하여 보이는 모든 것을 먹어치웠습니다. 라프탈리아는 필로가 가끔 인간형으로 변하는 희귀한 새 종족의 일부라고 설명했어요. 이 새들은 종종 무리의 지도자이며 길들이려면 특별한 문장이 필요하다고 해요. 나오후미 님이 필로에게 문장을 주려 하자 필로는 저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 그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자 나오후미 님은 대장장이에게 필로가 변신할 때 찢어지지 않는 드레스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대장장이는 자신은 재봉사가 아니라며 옷 전문가를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옷 전문가 말이죠. 옷가게에서 재봉사는 필로의 옷은 그녀의 변신을 견딜 수 있도록 마법실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실은 필로의 깃털로 만들어야 그녀의 형태에 맞춰 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형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재료가 없었습니다. 나오후미 일행은 실에 필요한 마석을 찾기 위해 마법 상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이 다 팔렸다고 했어요. 며칠 안에 돌을 다시 채워놓겠다고 약속했죠. 나오후미님, 라프타리아, 그리고 필로는 돈을 벌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마을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픈 어머니에게 약을 가져다줘야 한다는 마을 사람을 만났죠. 그는 다른 마을에 있는 어머니에게 약을 가져다줘야 한다고 했어요. 라프타리아는 생각했죠. 이것은 누군가를 돕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요. 돌아오는 것으로요. 나오후미는 남자에게 은화 한 잎에 태워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남자는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나오후미는 남자에게 음식으로 대신 지불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음식으로 대신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동의했고 그들은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더 빨리 가기 위해 마차를 두고 필로가 마을까지 전속력으로 그들을 태워 날아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경비병이 입장료를 요구했습니다. 나오후미는 자신있게 VIP 패스를 보여주며 경비병에게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비병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자 남자는 그들을 아픈 어머니가 쉬고 있는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쉬고 있었습니다. 나오후미는 방패를 이용해 약의 효능을 높이며 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여자에게 물약을 주었고 곧바로 여자는 완전히 낫게 되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섰습니다. 남자는 몹시 기뻐하며 약속대로 네오후미에게 음식으로 보수를 지불했습니다. 마을을 떠나면서 네오후미는 이 과정을 어떻게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돈으로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태워다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신 음식이나 다른 물건과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이 전략을 계속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마을 사이를 여행하면서 물건과 교환했습니다. 밤에는 새로운 주문과 능력을 배우기 위해 마도서를 공부하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더 강해졌다. 여행 중 한 번은 나오후미가 상인 한 명을 호송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나오후미의 이름이 마을 곳곳에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병자들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구세주라고 불렀다. 고 말했다. 놀라운 소식이었지만 산적 무리가 길을 막아서면서 그들의 여정은 중단되었다. 산적 두목은 나오후미에게 상인과 그의 물건들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산적 두목은 네오후미에게 상인과 그의 물건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산적들이 공격하기 전에 라프탈리아는 환영 마법을 사용해서 자신을 투명하게 만들고 산적들을 몰래 에워쌌습니다. 그 사이에 필로는 앞으로 돌진하여 강력한 토네이도를 만들어 산적들을 흩어지게 하고 전투를 빠르게 끝냈습니다. 나오후미는 남은 산적들을 묶고 두목을 신문했고 두목은 다른 여행자에게서 상인이 귀중품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산적 두목은 또한 나오후미를 조롱하며 그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안 했어요. 성에서는 이미 그를 최악의 용사라고 낙인 찍었으니까요. 나오후미는 도적들을 쉽게 보내주는 대신 그들을 겁주기로 했어요. 그는 필로에게 먹을 준비를 하라고 말하며 그녀가 도적들을 잡아먹을 것처럼 연기했죠. 산적. 겁에 질린 도적들은 목숨을 구걸하며 자신들의 귀중품을 모두 내놓겠다고 제안했어요. 목숨과 바꾸겠다고요. 나오후미는 그들의 전리품을 받고 그들을 보내줬고 결과에 만족했어요. 라프타리아는 그들이 마치 도적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농담했지만 나오후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상인은 감탄하며 네오후미의 재치 있는 생각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보상으로 상인은 네오후미에게 귀중한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날 저녁, 그는 네오후미에게 보석을 만들고 마력을 주입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마법 에너지를. 며칠 동안 네오후미는 그 기술을 연습했고 몇 가지 새로운 주문도 배웠다. 주문들을. 일주일이 끝날 무렵, 그는 혼자서 보석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숙련되었다. 상인은 또한 나오후미에게 상인 네트워크를 소개해 유용한 자원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유용한 자원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시기에 나오후미는 다른 용사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토야스는 굶주린 마을을 구하기 위해 흉년에도 자라는 전설적인 작물을 찾아냈습니다. 흉년에도 자라는 전설적인 작물을 찾아냈습니다. 레는 동남쪽에서 강력한 몬스터를 사냥하고 있었고 헤어지기 전에 상인은 나오후미에게 광산 증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증서는 보석이 풍부한 동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오후미는 광산 책임자를 찾아갔고 책임자는 그에게 필요한 돌이라면 뭐든지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필요한. 나오후미는 필로의 드레스에 쓸 마법실을 만들 수 있는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드레스에. 책임자의 안내에 따라 나오후미, 라프탈리아, 그리고 필로는 광산으로 향했습니다. 광산으로. 광산 안에서 그들은 텅 빈 상자와 동굴 깊숙한 곳으로 이어지는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탐험을 계속하던 중 그들은 박쥐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나오후미는 방패의 박쥐들을 흡수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석들을 발견했지만 강력한 몬스터를 만났다. 그것이 보석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 생물은 빠르고 공격적이어서 라프타리아의 검격과 필로의 발차기를 피했다. 번개 공격을 퍼붓자 나오후미는 위기에 처했지만 그때 필로는 몬스터가 소리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나오후미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방패를 이용해 필로의 큰 비명을 증폭시켜 괴물의 방향 감각을 잃게 했습니다. 덕분에 라프탈리아가 괴물을 찌를 틈이 생겼고 필로는 강력한 발차기로 마무리했습니다. 괴물을 처치한 후 그들은 보석을 모아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나오후미는 보석으로 마법실을 만들어 재봉사에게 주었습니다. 며칠 후 필로의 새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필로의 변신에 맞춰 변형되도록 특별히 디자인되어 나오후미가 옷을 계속해서 갈아입혀줘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었습니다. 필로는 새 옷이 너무 좋았고 나오후미는 돈을 아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얼마 후 나오후미는 다른 마을에 치유 무략을 배달하는 일을 맡았어. 마을.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 지역은 흉측한 나무들로 뒤덮여 있었어. 촌장은 모토야스가 신성한 씨앗을 줬는데 처음에는 축복이었지만 통제불능으로 자라 위험한 몬스터 나무로 변했다고 설명했어. 나무. 텐트 안에서 나오후미는 나무의 독에 시달리는 아픈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략을 사용하여 아이들을 치료하고 작은 나무들을 무력화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나무 괴물이 마을을 계속 위협했습니다. 라프타리아와 필로는 함께 싸우며 덩굴을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너무 빨리 재생되었습니다. 나오후미는 자신의 방패를 사용하여 무략을 강화하여 라프타리아와 필로가 파괴할 수 있을 만큼 나무를 약화시켰습니다. 전투 중에 나오후미는 식물 변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 덕분에 식물의 성장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싸움 후에 나오후미는 새로운 스킬을 사용하여 저주받은 씨앗을 바꿨습니다. 덕분에 정상적인 과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변형된 씨앗을 건네주었지만 무료로 주는 대신 거래를 고집했습니다. 거래를 하자고 말이죠. 떠나면서 라프탈리아는 그들이 모은 과일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모은 과일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오후미는 씩 웃으며 이미 완벽한 고객을 생각해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오후미 일행은 모아온 과일들을 보석상에게 모두 팔았습니다. 상인. 거래에 만족한 상인은 근처에 쉴만한 좋은 마을이 있다고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쉴 수 있었다. 나오후미는 쉴만한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 도착했을 때 나오후미는 마을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며칠 동안 머물며 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라프탈리아는 방에 들어갔고 나오후미와 필로가 함께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함께. 그녀는 질투심을 느꼈고 나오후미가 자신을 단순한 동료가 아닌 다른 존재로 봐주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 선물을 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중요한 누군가. 다음 날 아침 라프탈리아는 희귀한 새가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특별한 수정을 찾기 위해 혼자 길을 나섰다. 희귀한 새가 품고 있는 것. 라프탈리아는 이 선물이 나오후미를 자랑스럽게 할 거라 믿었습니다. 찾던 중
라프탈리아는 필로가 자신을 따라온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필로도 수정을 찾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필로는 아침으로 먹을 새알을 찾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필로는 달려갔고 라프탈리아는 그녀를 뒤쫓았습니다. 절벽에 다다랐을 때 필로는 미끄러져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라프탈리아는 그녀를 잡았지만 결국 둘 다 아래에 있는 커다란 짐승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래에. 그것에 깜짝 놀란 괴물은 화가 나서 그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괴물의 공격을 피하며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다른 절벽에 다다르자 필로는 새의 모습으로 변신했고 라프탈리아는 그녀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은 틈을 가로질러 날아가 괴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몇 시간 동안 수색한 끝에 그들은 마침내 희귀한 새와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라프탈리아는 조심스럽게 수정을 잡으려고 다가갔지만 새는 큰 소리를 내질러 그들이 방금 도망쳐온 바로 그 괴물에게 경고했습니다. 그 짐승은 둥지를 공격하여 파괴하고 알들을 흩뿌렸어. 실망한 라프탈리아와 필로는 크리스탈도 얻지 못하자 그 짐승을 상으로 삼아 마을로 데려가기로 했어. 돌아왔을 때 라프탈리아는 나오후미님께 드릴 크리스탈을 얻지 못해 실망했어. 네오푸미를 위해. 그때 두 남자가 다가와 그 짐승이 마을 의식에 필요한 희귀한 동물이라고 말했어. 마을의 의식을 위해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 큰 돈을 제시했어. 모험을 유용하게 활용할 기회를 포착하여 그들은 짐승을 팔았습니다. 짐승을. 그 돈으로 라프탈리아와 필로는 나오후미에게 금속 제작을 위한 특별한 도구를 사주었습니다. 금속을. 선물을 건네주며 라프탈리아는 나오후미에게 항상 자신들을 챙겨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늘 돌봐줘서 고맙다고. 나오후미는 선물에 감사하며 함께 식사하며 축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던 중 그들은 두 명의 여행자를 만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 동안 여행자 중 한 명이 그들에게 끔찍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마을에 대해 경고했어요. 끔찍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마을에 대해 경고했어요. 문제점을 피하는 대신 나오후미는 이것을 돈을 벌 기회로 여겼죠. 돈을 벌 기회로 여겼죠. 그래서 라프탈리아와 필로와 함께 그곳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한 노인이 그들을 맞이하며 즉시 나오후미를 다른 마을들을 도왔던 유명한 용사로 알아보았죠. 그 남자는 재빨리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도착에 대해 알렸어요. 곧 마을 의사가 그들을 맞이하러 왔고 네오후미를 환자들로 가득 찬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환자들로 가득 찬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네오후미는 한 환자에게 포션을 주었고 그 남자가 거의 즉시 회복되자 모두 놀랐습니다. 거의 즉시 회복되자 모두 놀랐습니다. 그날 밤 네오후미는 의사에게 자신의 치유 포션 가격이 일반 가격의 10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 가격의 10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마을 사람들이 질병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면 계속 아플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질병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면 계속 아플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근처 산에서 용이 죽은 후부터 병이 시작됐다고 하더군. 가까운 산에서 말이야. 용의 썩어가는 시체가 공기와 물을 오염시켜서 모두가 병에 걸린 거지. 마을 사람들은 유독 가스 때문에 시체를 태울 수도 없었고 더 큰 이익을 챙길 기회라고 생각한 나오후미는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나섰지만 보수를 평소의 50배로 올렸어. 절박한 마을 사람들은 동의했고 나오후미는 라프탈리아와 필로와 함께 용을 처리하러 떠났어. 산을 오르는 동안 그들은 많은 몬스터와 마주쳤지만 모든 몬스터와 싸우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나오후미는 필로의 속도를 높이는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필로는 긴 전투를 피하며 그들을 태우고 몬스터들을 지나쳐 달렸습니다. 용의 시체에 도착했을 때 나오후미는 그것을 어떻게 파괴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동하기도 전에 용은 갑자기 다시 살아나 그들을 기습했습니다. 경비원. 용이 독가스를 뿜으며 공격해왔다. 필로는 용에게 날아가 강한 주먹을 날렸지만 용은 그녀를 통째로 삼켜버렸다. 네오후미와 라프탈리아는 필로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공포에 질렸다. 용이 계속 공격하자 네오후미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저주받은 방패를 활성화시켰다. 분노에 찬 방패의 어둠의 기운은 더욱 강해졌다. 네오후미는 용에게 돌진했지만 쓰러졌다. 라프탈리아가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방패의 힘에 밀려났다. 나오후미는 불꽃 공격을 퍼부어 용의 꼬리를 불태웠다. 막 마무리를 지으려는 순간 라프탈리아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 정신이 든 그는 그녀가 다쳐서 정신을 잃은 것을 알아챘다. 그녀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치료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다. 그 사이 용은 다시 공격하려 했지만 나오후미의 방패가 그를 보호했다. 갑자기 용은 큰 괴성을 지르며 쓰러졌다. 나오후미는 필로가 용의 뱃속에서 살아서 나오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필로는 용의 배를 뚫고 나왔고 그 안에서 보라색 수정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정은 이제 필로의 몸 안에 있었습니다. 나프탈리아는 마을로 돌아가기 전에 더 이상의 질병을 막기 위해 용의 시체를 태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후 의사는 용을 제거해준 나오후미에게 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나오후미는 그 돈을 상태가 악화된 나프탈리아의 치료에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네오프미는 그에게 그 돈을 나프탈리아를 치료하는 데 쓰라고 말했습니다. 악화되었어. 의사는 나프탈리아가 강력한 용의 저주에 걸렸고 치료법이 없다고 설명했어. 죄책감에 시달리던 나오후미는 나프탈리아에게 사과하며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것을 자책했어. 자신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나프탈리아는 싸움에서 도울 만큼 강하지 못했던 자신을 탓했어. 필로는 용의 안에서 찾은 또 다른 수정을 나오후미에게 건네주며 모두를 격려하려 했어. 용 안에서 발견한 거야? 나오후미는 그것을 방패에 넣었고 새로운 스킬을 해금했습니다. 그는 나프탈리아와 필로에게 팀으로서 더욱 강해졌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어떤 도전도 함께 헤쳐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나프탈리아는 나오후미에게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하며 그와 가까이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느끼고 싶다고. 하지만 나오후미는 그녀에게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는 데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오후미와 그의 일행은 다시 몬스터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오후미는 나프탈리아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좋아. 그녀는 싸우고 괴물을 베는 게 즐겁다고, 그럴 때 힘이 솟는다고 그에게 말했어. 강해지는 기분이라고. 어느 날 오후, 나오후미 일행은 도시로 돌아가는 길에 빽빽한 숲을 지나고 있었어. 돌아가는 길이었지? 나프탈리아는 몸이 안 좋았지만 불평하지 않고 따라가려고 애썼어. 나오후미는 그녀의 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어. 그들이 이동하는 동안 그들은 근처의 새들에게 둘러싸인 어린 소녀를 발견했어. 새들은 나오후미 일행을 알아차리자마자 날아가 버렸어. 저 아이는 침착해 보이고 전혀 겁먹지 않은 것 같아. 나오후미나 라프타리아에게 관심을 보이는 대신 필로에게 완전히 집중하고 있어. 그 아이는 그들에게 다가와 자신을 멜티라고 소개했어. 필로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항상 꿈이었고 드디어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어. 마침내 그녀를 보게 되었다고. 라프타리아는 멜티가 지역 마을 출신인지 궁금해했지만 나오후미는 그녀의 고상한 태도 때문에 귀족 자제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어. 멜티는 필로가 얼마나 대단한지 칭찬을 멈추지 못했어요. 관심을 받아 기쁜 필로는 인간 모습으로 변신했죠. 형태. 멜티는 더욱 기뻐하며 필로와 열심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편 나오후미는 라프탈리아를 치료하기 위해 도시로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치료를 위해 도시로. 멜티는 자신도 함께 가도 되냐고 물었고 나오후미는 망설였지만 필로와 라프탈리아가 멜티를 데려가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마을에 도착했고 네오후미는 자신의 약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라프탈리아의 상처도 조심스럽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필로는 멜티가 호위병들과 헤어져서 지금은 길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멜티는 네오후미에게 다가와 수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냐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와준다면 후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나오후미는 처음에는 귀족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꺼렸다. 귀족 가문의 사람과 말이다. 하지만 보상에 대한 생각이 그를 유혹했다. 필로와 라프탈리아는 옳은 일이라며 그에게 도와달라고 재촉했다. 결국 나오후미는 굴복하고 그녀를 호위하기로 동의했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은 도시를 향해 출발했다. 아직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라프탈리아는 조용히 다른 사람들의 속도를 따라가는 데 집중했다. 성문에 도착하자 나오후미는 필로를 멜티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보내 약속한 보상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한편 나오후미와 라프탈리아는 치료법을 찾기 위해 교회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나오후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교회에는 방패 용사의 상징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교회가 자신에게 적대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황은 나오후미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모토야스와의 결투에서 보여준 활약을 칭찬했습니다. 아첨에 관심 없는 나오후미는 저주를 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수를 요구했습니다. 저주를 풀기 위해서 말이죠. 사제가 그에게 병을 건넸지만 나오후미는 감정 스킬을 사용해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격분한 그는 교회가 자신을 속이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당황한 교황은 사과하고 진짜 성수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가져오라고 말이죠. 나오후미는 그것이 진짜임을 확인하고 값을 치른 후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딴소리 마. 교회를 나서자 한 기사가 이와타니 나오후미 님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나오후미님은 귀찮은 일을 피하고 싶어 라프타리아와 함께 골목으로 숨었습니다. 나오후미님은 라프타리아에게 숨어있으라고 말하고 자신이 기사의 주의를 끌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달려가 그녀에게서 관심을 돌렸습니다. 잠시 후 나오후미님이 숨을 고르자 마르야수가 갑자기 나타나 그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나오후미님은 피하며 그가 원하는 게 뭔지 물었습니다. 마루야스는 누군가를 구하러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오후미는 마루야스가 필로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필로를 천사라고 부르며 두 번째 아내로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오후미는 그에게 철 좀 들라고 비웃었습니다. 이에 마루야스는 더욱 화가 나서 다시 공격을 시작했고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곧 마이는 병사들과 함께 도착하여 나오후미와 마루야스에게 왕명이라며 다시 결투를 명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왕의 명령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투가 시작되기 전에 멜티가 나타나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싸우는 것은 불법이라며 마이엔스를 꾸짖었습니다. 네오푸미는 멜티가 마이엔스의 여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잠시 후 라프탈리아와 필로가 그들에게 합류했습니다. 마루야스는 필로에게 성과 부를 약속하며 그녀에게 호감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필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차를 끄는 것만 신경 쓴다고 말했습니다. 좌절한 마루야스는 네오푸미가 필로에게 세뇌를 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질린 필로는 새의 모습으로 변신해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고 고기를 박살내며 마루야스를 날려버렸어. 그날 저녁 대장간으로 돌아온 나오후미는 멜티에게 다가가 그녀가 누구인지 진실을 밝히라고 추궁했어. 그녀는 자신이 왕국의 둘째 공주이자 정당한 왕위 계승자라고 밝혔지. 그녀는 여왕인 어머니께서 나오후미님을 부당하게 대하는 국왕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라고 보냈다고 설명했어. 바로 그때 멜티를 성으로 호위하기 위해 기사가 도착했습니다. 필로는 새로운 친구가 떠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고 멜티 역시 나오후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어하며 슬퍼 보였습니다. 나중에 필로는 나오후미에게 왜 멜티의 말을 듣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어른들의 일이라며 필로의 말을 무시하고 이제부터 멜티를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부터. 상처받은 필로는 울면서 달려갔지만 곧 돌아와 누군가 나오후미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만나고 싶었어요. 저들은 지난 웨이브 때 나오후미 님이 구했던 네오후미 마을의 기사들이었다. 그들은 그의 팀에 합류하여 그의 곁에서 싸우고 싶어 했다. 나오후미 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말하며 거절했다. 기사들은 그의 용기에 감명받았다며 간청했다. 나오후미 님은 마침내 그들이 그의 낡은 쓰레기를 50배의 가격으로 사준다면 동의하겠다고 했다. 가치로. 절박했던 그들은 그의 조건에 동의했다. 나중에 나오후미 님은 라프타리아와 필로의 능력치에 이상한 문양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대장장이는 이 표식이 직업 강화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어요. 강화를 받으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강화는 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었어요. 나오후미는 다음날 파티원들을 데리고 교회로 갔어요. 하지만 신부는 왕명에 따라 나오후미 일행의 강화는 금지되었다고 알렸죠. 금지되어 있다고요? 좌절한 나오후미는 교회를 나섰어요. 노예상은 다른 나라에 가면 강화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제안했죠. 다른 모래시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는 몇 주가 걸릴 것이고 다음 파도는 불과 10일 뒤였기에 나오후미는 장비 준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상인은 그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도시 하수구로 안내했습니다. 하수구에서 그들은 거대한 악어 괴물을 만났습니다. 나오후미는 방패로 공격을 막는 동안 라프탈리아는 꼬리를 베었습니다. 필로는 마지막 일격을 가해 괴물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그 가치를 증명했고 나오후미는 그들이 준비되었다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파도. 그날 밤 나오후미는 랍탈리아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랍탈리아는 파도가 지난 후 그의 세계를 따라갈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버려질까 봐 두려워했다. 나오후미는 자신이 자신의 세계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대답하지 않았다. 랍탈리아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 하자 필로가 가로막으며 자신이 대화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다고 요구했다. 나오후미는 모든 드라마에 지쳐서 둘다에게 조용히 좀 내버려 두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오후미는 모든 소란에 지쳐서 둘다에게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 그를 쉬게 두세요. 며칠간의 여정 끝에 나오후미 일행은 완전히 파괴된 것처럼 보이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것처럼 보이는 도시였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건물들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났거나 죽은 것 같았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자 그들은 폐허 사이에 숨어있는 소수의 생존자들을 발견했습니다. 한 남자는 그들이 전쟁 난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한 무리의 모험가들이 이곳을 지배하던 부패한 영주를 몰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도시를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책임지는 자가 없는 가운데 세금은 더욱 높아졌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고통받았습니다. 나오후미는 다른 용사 중 한 명인 이츠키가 이 혼란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재빨리 알아챘습니다. 파괴된 도시를 떠난 후 나오후미와 그의 일행은 자신들의 마을, 여정에 지친 그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들렀다. 음식을 먹는 동안 네오후미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츠키와 렌을 발견했다. 심각한 표정이었다. 이츠키의 일행은 최근 수행했던 임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험가 길드로부터 사병을 충당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혹독한 세금을 부과하는 잔혹한 영주를 처단하는 임무를 받았다. 그의 사병을 충당하기 위해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영주였다. 이츠키는 그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네오후미는 그들의 방식에 웃음이 터질 것 같았다.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 그가 실수로 마시던 것을 뿜어버렸고 필로는 그에게 짜증난 표정을 지었다. 이츠키와 렌은 나오후미가 웃는 것을 보고 그에게 따지러 다가왔다. 이츠키는 나오후미가 자신들을 비웃는다고 비난했고 심지어 나오후미가 영웅인 척하며 자신들의 일을 가로챈다고 주장했다. 나오후미는 어이없다는 듯 눈을 굴리며 이츠키에게 멍청한 짓 좀 그만하라고 말했다. 그는 영주를 몰아낸 저 항군이 더 나쁜 놈들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2배로 올리고 백성들을 고통 속에 버려뒀어. 그러고 나서 네오후미는 렌에게 그가 죽인 드래곤이 치명적인 전염병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어. 렌이 드래곤의 사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네오후미는 두 사람 모두 무책임하다고 질책하며 그들의 행동이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말했어. 좌절한 네오후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가면서 이츠키에 반박하려는 시도를 무시했어. 다투다. 그날 저녁 대장간을 나서던 네오후미에게 누군가 다가왔어. 젊은 전사 무리에게 말이야. 그들의 리더는 자랑스럽게 나오후미가 요구한 돈을 모두 모았다고 선언했지 말이야. 나오후미는 그들에게 돈을 지불한 물건을 건네주면서 남은 돈으로 더 좋은 무기를 사라고 조언했어 말이야. 그들을 자신의 팀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오후미는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자신을 배신하면 즉시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했지 말이야. 하루도 채 남지 않은 다음 파도에 대비하여 나오후미는 준비를 시작했어. 그는 포션을 비축하고 모두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전투 전 그는 라프탈리아에게 만화 재생 속도를 높여주는 특별한 팔찌를 주었습니다. 라프탈리아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필로는 소외감을 느끼며 자신에게도 선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나오후미는 필로에게 속도를 높여주는 마법의 머리핀을 주었습니다. 신이 난 필로는 머리핀을 자랑하기 위해 새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나오후미는 필로에게 머리핀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오후미는 그게 그녀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나오후미와 그의 일행은 이미 괴물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마을로 순간이동했다. 마을 사람들은 괴물들에게 공격받고 있었다. 기사들은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기에 나오후미, 라프탈리아, 그리고 필로는 도와주기 위해 뛰어들었다. 거대한 도마뱀 괴물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진했지만 라프탈리아는 검으로 그것을 베었고 필로는 강력한 발차기로 마무리 지었다. 그들이 싸우는 동안 한 노년 여성이 나타나서 괴물들을 손쉽게 쓰러뜨리기 시작했다. 손쉽게 제압했다. 네오후미는 이전 방문 때 자신의 약으로 치료했던 사람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함께 싸울 만큼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용감함에도 불구하고 네오후미는 마을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파도의 근원으로 바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팀을 이끌고 그는 차원문으로 향하다가 멀리서 유령선을 발견했습니다. 거리. 필로가 나오후미와 라프타리아를 배에 옮겼고 그곳에서 렌과 모토야스가 해골 선장과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쓰러질 때마다 계속 되살아났습니다. 나오후미는 다른 용사들이 계획 없이 싸우는 것을 꾸짖으며 웨이브를 끝내려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거대한 영혼 포식자가 나타나 그림자가 배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렌, 이츠키, 모토야스는 합동 공격을 가했지만 거의 흠집도 내지 못했습니다. 영혼 포식자. 필로는 몬스터를 날려버리기 위해 토네이도를 만들었지만 몬스터는 재빨리 회복하고 엄청난 에너지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나오후미는 방패로 라프탈리아와 필로를 공격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영혼 포식자가 다시 공격하려 하자 필로는 용감하게 몬스터의 주의를 끌며 공격을 피하고 라프탈리아에게 공격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몬스터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어지자 나오후미는 위험하지만 분노의 방패를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위험해. 라프타리아는 그를 완전히 믿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곁을 지키겠다고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분노의 방패를 활성화시키자 나오후미는 엄청난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방패와 갑옷은 불타는 에너지로 빛나며 변형되었습니다. 다른 용사들은 나오후미가 그의 새로운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소울리터에게 불같은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필로와 라프타리아는 계속해서 그의 곁에서 싸우며 괴물의 체력. 하지만 분노의 방패의 힘이 나오후미를 지배하기 시작하며 그의 정신을 흐리게 했다. 나오후미는 자신의 의식 속에서 방패의 힘을 불어넣는 용의 영혼과 싸웠다. 라프탈리아의 목소리가 그의 의식을 뚫고 들어와 라프탈리아와 필로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상기시켰다. 정신을 되찾은 나오후미는 새로운 스킬을 개방했다. 그는 영혼 포식자를 철창 우리에 가두고 하늘에서 거대한 철의 처녀를 소환했다. 철처녀가 괴물을 에워싸 완전히 압살했다. 영혼을 탐하는 자는 소멸되었고 파도는 마침내 멈췄다. 지친 네오후미는 필로와 함께 쓰러졌다. 다른 영웅들은 그의 성공을 시샘하며 투덜거렸다. 아직도 분한 모토야스는 다음에는 네오후미를 능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말을 들은 필로는 새 모습으로 변신하여 그를 놀리며 심술궂은 패배자라고 불렀다. 네오후미는 갑자기 주변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고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또 다른 영혼 포식자가 그들 바로 앞에 나타났어. 레는 잠시 얼어붙었어. 이건 그가 비디오 게임에서 본 적 없는 거라는 걸 깨달은 거지? 거야. 영혼 포식자는 으르렁거렸어. 당장이라도 공격해서 그들을 갈기갈기 찢을 듯 했지만 갑자기 빛나는 화살들이 쏟아져 내려 그 괴물을 즉사시켰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하기도 전에 한 여자가 우아하게 그들 근처에 착지했어. 그녀는 괴물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나오후미에게로 돌아서며 그가 영웅의 칭호에 합당한 유일한 자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을 글래스라고 소개하며 그들이 적이라고 분명히 했다. 나오후미는 재빨리 감정 능력을 사용해 그녀의 능력치를 확인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엄청나게 강력했다. 그는 즉시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가 그녀를 이길 수 없어. 하지만 시도는 해야 했다. 일행은 글래스를 포위하고 그들의 가장 강력한 연계 공격, 그녀를 완전히 파괴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에게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다. 그녀는 실망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이게 최선이냐고 물었다.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그녀는 주문을 외워 거대한 폭풍을 일으켜 그들을 모두 날려버렸다. 나오후미는 간신히 버텼지만 다른 이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깨달았다. 그는 재빨리 영혼 진정 무약을 마셔 기력을 회복했다. 그 자가 방패 프리즘 안에 글라스를 가뒀지만 글라스는 그걸 산산조각 내버렸어. 아무렇지도 않게 라프타리아가 공격하려 했지만 글라스는 라프타리아를 막아 세우고 바람을 일으켜 필로를 간단히 날려버렸어. 나오후미님은 폭발로부터 라프타리아를 보호하고 마법뱀을 소환해 글라스를 붙잡았어. 꼼짝 못하게 필로는 온 힘을 다해 글라스에게 달려들었지만 글라스는 필로를 하찮게 여겼어. 아무것도 아닌 듯이 라프타리아가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 했지만 글래스는 그녀의 검을 마치 종이처럼 산산조각 냈다. 종이처럼. 나오후미는 그 싸움에서 이길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라프타리아와 필로를 가까이 끌어당겨 방패 프리즘을 사용하여 글래스의 끊임없는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다. 그 노력은 그를 완전히 지치게 했고 그는 정신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그는 방패 안의 암흑 에너지를 이용하여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방패 안에 있는 어둠의 힘을 사용하여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다. 맞서 싸우기로. 분노에 휩싸인 필로는 다시 글래스를 공격하며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지만 글래스는 태연하게 발을 잡아 공중에서 쓰레기처럼 내던져 버렸습니다. 글래스는 다음으로 화염 마법을 시전했지만 나오후미가 막아냈습니다. 글래스는 스스로 불길을 끄며 너무 약하다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쇠크래커라는 강력한 공격을 날려 나오후미의 방패를 부수고 갑옷까지 손상시켰습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나오후미는 굳건히 서 있었고 글래스는 그에게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글래스는 그가 진정 방패 용사의 이름에 걸맞다고 인정하며 그에게 재촉했습니다. 전력으로 그녀와 싸워라. 나오후미는 글래스를 다른 방패 프리즘에 가두고 아이언 메이든을 소환해 그녀 주위로 쾅 닫았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손쉽게 그것을 파괴하고 자신의 배로 돌아갔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글래스는 파도가 끝나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지막 공격을 준비했지만 라프탈리아가 밝은 빛을 쏘아 그녀의 눈을 멀게 했다. 기회를 틈타
그룹은 필로를 타고 탈출했다. 글래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빛의 화살을 쏘아댔지만 네오후미님께서 에어 실드로 막아냈습니다. 방패. 그녀는 빛나는 검을 던졌지만 그분께서 산 쪽으로 튕겨냈습니다. 이번에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글래스는 돌아와서 모두 파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 모두. 그러고는 파도가 끝나자마자 포탈 속으로 사라졌고 유령선은 산에 충돌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네오후미님께서는 시스템에서 봤던 카운트다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파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는 파도가 왜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다음 파도에서 살아남으려면 훨씬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라프탈리아와 필로를 상위 클래스로 승급시켜야 했습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2명의 기사가 도착해서 왕이 그를 성으로 부른다고 전했습니다. 성에 도착하자 왕은 수정구슬을 통해 전투 전체를 지켜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성에서 왕은 수정구슬을 통해 전투 전체를 지켜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성에 도착하자 왕은 수정구슬로 전투 전체를 지켜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수정구슬로 말이죠. 그는 나오후미가 강하다는 건 인정했지만 너무 강하다고 비난했어. 그는 나오후미가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는지 캐물었지? 나오후미는 왕의 오만함에 질려 그에게 무릎 꿇고 하인처럼 묻으라고 했어. 답을 원한다면 말이야. 왕은 격분하며 기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어. 나오후미는 웃으며 그들을 모두 짓밟아주겠다고 쓸모없는 쓰레기들이라고 불렀지. 나오후미가 떠나자 왕은 라프타리아와 필로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어. 분노한 나오후미는 왕에게 만약 그들을 건드리기라도 하면 후회할 거라고 경고했어. 성에서 나온 나오후미는 그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수수께끼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가 큰 위협이 되고 더 많은 적을 끌어들일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나중에 대장간에서 나오후미는 그들이 클래스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장장이가 그들이 클래스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도시 지도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그는 그들에게 새로운 방패 액세서리, 라프타리아를 위한 검, 심지어 몰래 다가오는 적을 위한 투명한 칼날까지 포함된 물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몇 주 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챙겨주었습니다. 여행 중에 멜티가 갑자기 나타나 네오후미를 짜증나게 했다. 멜티는 그에게 성으로 돌아가 왕과 화해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멜티는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무시했다. 갑자기 한 군인이 나타나 네오후미를 공주 납치범으로 몰아 공격했다. 네오후미 일행은 맞서 싸워 군인들을 쉽게 제압하고 물러서게 만들었다. 다음 날 네오후미를 도망자로 몰아가는 거짓 영상이 도시 전체에 퍼졌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일행은 산으로 도망쳤다. 그날 밤 나오후미는 교회에 대해 생각하다가 그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략에 멜티는 여왕이 아니라 그의 누이가 책임이 있다고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나오후미는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왕을 만나자고 애원했지만 나오후미는 그녀를 순진하다고 부르며 거절했습니다. 순진한. 다음 날 아침 나오후미는 안전을 위해 다른 나라로 도망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멜티는 왕도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나오후미는 너무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마차를 버리고 산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동안 라프타리아는 나오후미에게 목적지를 바꾼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장소가 더 잘 보호되고 그들이 숨기에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숨다. 그날 밤 나오후미는 멜티에게 계속 신경 쓰였던 이상한 점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를 어째서 제가 당신 어머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죠? 멜티는 자신의 어머니가 다른 나라의 여왕이자 강력한 통치자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왕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셨죠. 왕은 그녀의 왕족과 결혼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네오후미는 왕이 그저 약하고 다른 사람의 권력에 기대어 사는 가짜 지배자라는 것을 깨닫고 웃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네오후미는 저 멀리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계속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막다른 길에 다다랐고 산꼭대기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병사들을 발견했습니다. 산꼭대기에 나오후미는 다른 길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서자 길의 일부가 멜티 아래에서 무너졌고 멜티는 거의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나오후미는 간신히 그녀를 잡았지만 그 소리 때문에 병사들에게 그들의 위치가 발각되었습니다. 병사들에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 그들은 산가장자리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나오후미는 또다시 막다른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이츠키가 나타나 나오후미에게 멜티를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오후미는 자신이 멜티를 납치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마루야스는 나오후미가 거짓말이라고 비난했지만 멜티가 끼어들어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나오후미에게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음모를 막기 위해 영웅들이 팀워크를 발휘해 함께 협력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누구도 대답하기 전에 마윤이 나서서 멜티가 네오푸미의 방패에 세뇌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오푸미의 방패에 의해 심지어 교회가 방패 영웅이 악마 자신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루야스는 즉시 그녀의 말을 믿고 이것이 네오푸미가 필로와 랍탈리아를 자신에게서 훔친 이유를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랍탈리아는 네오푸미를 변호하려 했지만 렌도 멜티가 세뇌되지 않았다면 네오푸미가 멜티를 보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겁에 질린 멜티는 돌아가지 않기를 애원하며 자신이 분명히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윤이 그녀에게 달콤한 말을 건네며 함께 떠나도록 설득하려 했다. 네오후미는 마윤을 믿을 수 없다며 왕위를 노리고 그녀를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멜티를 직접 보호하겠다고 가로챘다. 분명 왕위를 노리고 있었고 그녀의 여동생을 죽이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마윤을 믿을 수 없었기에 말이다. 그 순간 필로가 거대한 새의 모습으로 변신했고 모두 그녀의 등에 올라탔다. 그녀는 산 위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지만 마루야스가 마법의 속박을 던져 필로에게 걸었고 필로는 작은 모습으로 다시 변신할 수밖에 없었다. 모두 쓰러져서 땅바닥에 흩어졌어. 필로는 꼼짝 못하고 마유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며 씩 웃었지. 마유는 손을 들어 올려서 빛나는 구슬을 소환했고 그 빛은 온 산을 밝혀서 숨을 곧조차 없게 만들었어. 마루야스는 으스스하게 필로에게 매달리면서 그녀를 자기 천사라고 불렀고 그 족쇄는 필로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거라고 밝혔어. 멜티는 역겨워하면서 마법으로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간신히 빗나갔지? 멜티는 다음번엔 아주 구워버릴 거라고 경고했어.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유는 네오후미에게 불덩이를 던졌지만 그는 방패로 막았습니다. 이츠키는 혼란스러워하며 마윤이 자신의 여동생을 공격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마윤은 멜티가 죽고 싶어 했으니 도와주는 것뿐이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힘을 높이는 물약을 마시고는 불꽃 탄환을 끊임없이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프탈리아는 필로를 구할 계획을 세우고 네오후미에게 적들을 끌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오후미가 분노의 방패를 발동시키자 그의 주위로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마유는 병사들에게 공격을 명령했고 병사들은 화살을 쏘아댔다. 하지만 나오후미는 모든 화살을 막아냈다. 마유는 그를 끝장내기 위해 거대한 불덩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라프탈리아가 투명검을 들고 그녀의 뒤로 몰래 다가가 칼로 찔렀다. 이로 인해 불덩이는 사라졌다. 동시에 필로는 족쇄를 풀고 강력한 주먹 한 방으로 마루야스를 기절시켰다. 한 번의 강력한 펀치. 병사들이 나오후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의 불꽃이 폭발하며 산의 일부를 부숴버렸습니다. 연기가 거치자 나오후미는 란을 노려보며 그의 발치에 염주를 던지고 진실을 깨닫고 보라고 말했습니다. 나오후미 일행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나오후미는 필로의 족쇄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낯선 사람이 그들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라프타리아는 공격할 준비를 했지만 멜티가 그 여자는 여왕님을 위해 일했었죠. 나오후미는 그녀가 성에서 만났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여자는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여왕님뿐이라며 당장 그를 만나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엉망인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건 여왕님뿐이라고요. 나오후미는 지도를 확인하며 여왕의 도시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가늠해 보았다. 여왕의 도시까지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라프탈리아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그들은 곧 마윤이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 숲에 불을 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길이 번지는 것을 보며 나오후미는 마윤이 자신에게 불을 지른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을 지른 죄를. 그는 일행에게 불이 번지기 전에 빨리 떠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오후미는 근처 마을에 들러 식량을 사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정보를. 한 상인은 그에게 나라의 모든 출구가 봉쇄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오후미는 일행에게 돌아와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여왕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말했습니다. 여왕을. 며칠간의 여행 끝에 그들은 아인들이 다스리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멜티는 그 지역 영주인 친구 라이크노트를 언급하며 그가 탈출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있다고요. 하지만 나오후미는 라프타리아가 언짢아 보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가 묻자 그녀는 자신의 마을이 근처에 있으며 첫 번째 파도 이후 왕의 군인들이 공격하여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적으로 생각한 나오후미와 라프타리아는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멜티는 그를 자신의 친구이자
이 지역의 영주인 레이크노트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오후미는 레이크노트가 수상쩍어 보였지만 일단은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지금 레이크노트는 밖에 있는 것보다 안전하다며 그들을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저택 안에서 레이크노트는 나오후미에게 현상금이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쉴 곳을 제공했지만 저녁 식사 중에 나오후미는 이미 병사들이 그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음 날 아침에 떠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밤 다른 사람들이 잠든 동안 나오후미는 깨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문들. 라프타리아는 그가 쉴 수 있도록 밤을 새워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멜티는 무시당했다고 느껴 화가 났습니다.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필로는 저택 주변을 산책하자고 제안하며 멜티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저택. 한편 수도에서는 멜티가 발견되지 않자 왕은 경로했습니다. 그는 군대에 그녀를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을 수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여자는 멜티를 안전하게 데려다주겠다고 그에게 확언했지만 속셈은 훨씬 더 음흉했어. 늦은 밤, 레이크노트의 저택에서 모두 잠들었지만 나오후미와 멜티는 깨어 있었지. 걱정스러운 표정의 멜티가 나오후미에게 다가왔어. 정말로 도망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의무를 버리고 쓸모없는 공주라고 불리는 게 두려워요. 그녀는 털어놓았지. 나오후미는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딱 잘라 대답했어. 살아남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해.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 괜찮아. 멜티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나오후미의 말에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었다. 경계를 서던 나오후미는 라프탈리아가 잠결에 뒤척이는 것을 눈치챘다. 악몽을 꾸고 있는 듯했다. 어렸을 적 라프탈리아가 악몽에 시달렸던 것을 떠올린 그는 혹시 그때와 같은 괴로운 기억을 떠올리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조용히 그녀를 달래려 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라이노트는 그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왕의 군인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하녀가 그들의 방으로 달려와 다급하게 경고했습니다. 군인들이 저택을 수색하고 있어요. 저택을요. 당장 떠나셔야 해요. 네오후미 일행은 재빨리 방을 나와 몸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들은 발각되지 않도록 조용히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부엌에서는 군인들이 직원들에게 네오후미가 어디 있는지 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다. 침착함을 유지한 하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바로 그때 멜티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방에 들어섰다. 나는 멜티 공주다. 하고 그녀는 선언했다.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명한다. 병사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흉터투성이 얼굴에 음흉한 사내가 방에 들어왔다. 그의 모습에 격분한 라프타리아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무기를 잡으려 했다. 나오후미는 재빨리 그녀를 막았다. 지금 나서지 마. 상황만 악화될 뿐이야. 그가 경고했다. 남자는 자신을 나오후미를 체포해야 하는 영주라고 소개했다. 그는 멜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멜티는 그의 거짓말을 간파했다. 당신처럼 비열한 사람의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그녀는 날카롭게 말했어. 그러고는 이와타니 나오후미가 이미 도망쳤다고 거짓말하며 영주에게 자신을 호위해 수도로 데려가라고 요구했지. 왕족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영주는 동의하고 멜티를 데리고 갔어. 병사들이 사라지자 라프타리아는 당장 뛰쳐나가 멜티를 구출하고 싶어 했지만 이와타니 나오후미가 그녀를 막았어. 그랬다간 오히려 그녀를 더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지.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그녀를 더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 마지못해 라프탈리아는 참았다. 그 후 나오후미와 라프탈리아는 필로가 붙잡혔을까봐 필로를 부르기 시작했다. 잡혔을까봐. 나오후미는 명령을 사용했고 필로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다락방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드러냈다. 다락방에. 그들은 필로가 그곳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했고 필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필로는 멜티가 자신에게 숨으라고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누군가 자신을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루 종일. 필로는 멜티를 당장 구출하고 싶어 했지만 라프타리아가 그녀를 말렸습니다. 계획 없이 덤벼들면 이를 더 악화시킬 거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필로는 멜티를 버려두고 갈 거냐고 물었지만 나오후미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나는 그녀를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그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구출 준비를 하는 동안 라프타리아는 자신의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두려움에 대해 그녀는 노예로 지냈던 시절의 기억이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기 때문에 무섭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를요. 나오후미는 라프탈리아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물었다. 이번에도 남겠느냐? 하지만 라프탈리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과거를 마주해야 해요. 라프탈리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떠날 준비를 하던 그들은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다.
아인들의 무리가 저택을 공격하며 레이크넛을 하려 하고 있었다. 나오후미는 이것을 완벽한 교란 작전으로 생각했다. 이 혼란을 틈타 잠입하자 나오후미가 말했다. 필로는 새의 모습으로 변신했고 그들은 산 위로 올라갔다. 저택 안에서 영주는 라크나우트를 신문하며 나오후미가 어디 숨었는지 추궁했다. 라크나우트는 대답을 거부하며 비웃듯이 말했다. 내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격분한 영주는 그의 배를 주먹으로 쳤다. 영주는 멜티에게로 돌아서서 악마라고 부르는 나오후미의 편을 들었다며 가족을 배신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밖에서는 병사들이 나오후미 일행을 막으려 했다. 라프타리아는 칼로 적들을 베며 용맹하게 싸웠고 필로는 발차기로 적들을 날려버렸어. 일행은 지하 감옥으로 향했지. 내려가는 도중 라프타리아는 굳어버렸어. 그녀는 이곳이 자신이 갇혀있던 곳임을 알아차린 거야. 기억들이 그녀를 덮쳐왔지만 나오후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 멜티를 구출한 후에 함께 이겨내자. 그는 약속했지. 영주의 방에서 멜티는 궁지에 몰려 있었어. 영주가 채찍을 들고 그녀를 치려는 순간 한 기사가 뛰어들어왔다. 방패 용사가 왔다. 고 외치며. 영주는 당황했고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필로가 벽을 뚫고 들어와 그를 날려버렸다. 벽을 박살내며 그를 날려버렸다. 라프탈리아가 검을 든 채로 지원을 위해 뛰어들었다. 멜티는 안도하며 괜찮은 척하려 했다. 왜 나를 위해 돌아왔어요? 그녀가 물었다. 나오후미는 간단히 대답했다. 널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난 약속은 지킨다. 그들의 진심을 깨달은 멜티는 마침내 감사를 표했다. 격분한 영주는 다시 채찍을 쥐고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라프탈리아에게 채찍을 휘둘렀지만 그녀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채찍을 베어 두 동강 내고 그에게 검을 겨누었다. 영주는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걸했다. 라프탈리아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죽는 것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해. 춥게. 네오후미가 그를 죽인다고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그녀에게 일깨워 주었다. 라프탈리아는 주저하다가 검을 내렸다. 하지만 영주는 그녀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공격해왔다. 이번에는 라프탈리아가 보이지 않는 검으로 그의 가슴을 찔렀다. 비틀거리며 물러선 영주는 그녀를 반인반수라고 부르며 저주했다. 그는 마지막 한 발짝을 내디뎠다가 미끄러져 창문 밖으로 떨어져 죽었다. 라프탈리아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했지만 네오후미는 그렇지 않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라인나우트가 합류하여 즉시 떠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나오후미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라프타리아가 감금되었던 감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마을이 파괴되고 자신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포로로 감방을 수색하던 중 아이를 발견하여 풀어주었습니다. 곧 라프타리아의 어린 시절 친구인 키엘을 찾았습니다. 키엘은 처음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곧 기억해내고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키엘이 라파우나를 언급하자 레프탈리아는 다른 감방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라파우나의 유해를 발견했어요. 레프탈리아는 슬픔에 잠겨 친구의 해골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나오후미는 라파우나를 제대로 묻어주자고 제안했지만 레프탈리아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라파우나를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키엘과 나오후미는 그녀를 위로했어요. 당신은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키엘이 말했어요. 당신은 언제나 나의 힘이었소. 나오후미가 덧붙였어요. 너희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더 강해진 라프탈리아는 라파우나를 기리며 마을을 재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택을 나선 나오후미 일행은 아직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싸우고 있는 아인들을 보았습니다. 나오후미는 레잉넛에게 모습을 드러내 아인들을 진정시키라고 했지만 갑자기 쓰레기 영주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나오후미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영주는 웃으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영웅들에게 봉인된 강력한 괴물을 풀어주겠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과거 영웅들에게 봉인된 땅이 갈라지며 거대한 공룡 같은 괴물이 기어 나왔습니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그 영주는 괴물에게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괴물은 그를 짓밟아 즉사시켰습니다. 공룡은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거센 바람을 일으켜 모두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저택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을 본 나오후미는 모두에게 싸울 수 없으니 도망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달아나야 해. 그들은 괴물이 자신들을 찾지 못하길 바라며 다른 건물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공룡이 바로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멜티는 괴물이 필로 안에 있는 용의 잔재 때문에 그녀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괴물을 도시에서 유인해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필로는 괴물에게 쫓기며 최대한 빨리 달렸습니다.
나오후미와 다른 동료들은 필로를 따라잡으려 애쓰며 뒤쫓았습니다. 네오후미와 다른 사람들은 따라가며 따라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도망치면서 라이크나우트는 해방된 노예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주겠다고 약속했다. 라프타리아의 어린 시절 친구인 틸은 그녀에게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무사히 있겠다고 약속했다. 라프타리아는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팔찌를 선물로 주었다. 다시 만날 거라고. 필로는 공룡을 이끌고 숲을 지나며 뒤따르는 공룡이 나무들을 부수고 나아갔다. 마침내 그들은 도시를 벗어났다. 멜티는 괴물이 여전히 필로를 쫓고 있다고 확인했다. 네오후미는 그녀에게 계속 도망쳐서 멀리 유인하라고 했어. 일행은 숲을 가로질러 달렸고 공룡은 가는 길에 모든 것을 파괴했지. 그 경로. 탁 트인 곳에 도착하자 네오후미는 모두에게 싸울 준비를 하라고 했어. 싸움. 공룡이 숲에서 뛰쳐나왔고 네오후미는 에어 실드를 사용하여 그것을 막았어. 하지만 그 괴물은 아무렇지도 않게 방패를 부수고 지나갔어. 필로가 강력한 발차기로 공격하고 멜티가 마법을 날렸지만 둘 다 통하지 않았어. 라프타리아는 검으로 공룡을 배려했지만 상처 하나 나지 않았지? 필로는 나오후미에게 뒤를 봐달라고 부탁했어. 높이 날아올라 그의 방패를 발판 삼아 무거운 일격을 날렸지만 괴물은 꿈쩍도 안 했어. 땅을 짓밟자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면서 모두 균형을 잃었어. 라프타리아는 파괴 속으로 돌진했지만 공룡의 꼬리가 나오후미를 쳐서 땅바닥에 괴물과 마주하게 된 나오후미는 분노의 방패를 사용할 생각을 했습니다. 방패를 막 사용하려는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멜티는 그들이 마법진에 둘러싸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오후미는 갇힌 느낌이 들었고 누가 마법진을 펼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필로리얼 무리가 숲에서 뛰쳐나와 공룡을 에워쌌습니다. 나오후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새가 하늘에서 내려와 우아하게 착지했어요. 필로리알 여왕, 피토리아였죠. 그녀는 모두에게 물러서서 괴물은 자신이 맞겠다고 말했어요. 피토리아는 공룡에게 침착하게 떠나라고 했지만 공룡은 그녀를 무시하고 달려들었어요. 그녀는 강력한 발차기 한 방으로 공룡을 뒤로 날려버렸고 모두를 놀라게 했죠. 모두를요. 괴물이 거대한 화염 공격을 퍼부었지만 피토리아는 마법으로 막아냈어요. 화염의 힘에 일행이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피토리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싸움을 빨리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녀는 앞으로 돌진하여 마지막 일격을 가해 공룡을 즉사시켰습니다. 즉시. 전투가 끝나자 그녀는 나오후미에게 돌아서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자신을 모든 필로리얼의 여왕인 피토리아라고 소개했습니다. 모든 필로리얼의 여왕. 나오후미는 왜 자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물었습니다. 피토리아는 먼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네오후미는 동의했지만 방패에 공룡 조각을 붙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피토리아는 그에게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며 짐승의 재료를 사용하면 방패에 저주받은 힘이 강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주받은 힘이라고 했습니다. 네오후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며 그 힘이 전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룡 조각을 방패에 흡수시켜 순식간에 새로운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일행은 피토리아를 따라 낡고 폐허가 된 도시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 도시가 수세기 전 영웅들의 도시였지만 지금은 자신의 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오후미는 그곳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그곳에서 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모두를 위해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도중 필로리얼 무리가 나타나 음식을 구걸했습니다. 나오후미는 한숨을 쉬고 그들을 위해 수프를 더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피토리아는 나오후미에게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이 도시를 걸으며 그녀는 어떻게 그 공룡이 풀려났는지 물었습니다. 나오후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피토리아는 새로운 필로리얼 여왕 후보를 감지했기 때문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근처에 그녀는 후보가 필로라고 믿었습니다. 피토리아는 필로가 영웅에게 길러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현재의 영웅들이 이기적인 바보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보처럼. 네오후미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자신을 미워한다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피토리아는 그를 끊고 영웅들은 싸움을 멈추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요. 지붕에 앉아있을 때 피토리아는 나오후미에게 파도가 그들의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오후미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이전에는 아무도 그에게 말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토리아는 용사들이 다른 나라로 가서 파도와 싸워야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에게 큰 관심이 없다고 인정했지만 자신을 키워준 용사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세상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계속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4명의 영웅들이 협력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곧 파도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질 것이라고 네오후미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나고 다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